시간에는 챕터 8 지역사회 복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35분 정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개념, 지역사회 복지 실천 이념과 특성, 지역사회 복지의 이념, 지역사회 복지 실천과 실천 기술,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지역사회 복지 실천 주체 활동, 이렇게 챕터가 6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게 어디까지 강의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제가 준비한 PPT 자료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여러분들 지역사회 많이 생소한 말이 아니죠. 지역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의 각 지역, 각 도, 경계성을 많이 의미하죠. 경계, 서울특별시와 안양시, 또한 부천시, 인천시, 이렇게 경계의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역사회 경기의 뜻이 아니라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어요. 커뮤니티의 의미.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온 커뮤니티인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지역사회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기반을 둔 지리적 의미가 있고 동일한 지역 및 도시 등에서 생활하는 모든, 안 보이죠? 모든 사람들,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있는데 거기에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사회적인 그러한 활동에서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기반을 두고 그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공동체 의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 이해관계나 특성 등에 따라 모인 집합체를 의미하는 기능적 의미이다. 기능적 의미,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잘 되려면 기능 하나가 잘 되고 활발하게 활동되었을 때 그 지역사회가 활력이 있고 또 정말 사람 살만한 그러한 지역사회로 변하겠죠.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동일한 종교 및 기타 유사한 영역들을 공유하는 사람들. 거기에는 커뮤니케이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살고 있어요. 종교단체, 아니면은 동호회, 아니면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아니면은 또한 노인들, 젊은 사람들, 또 특수한 전문직의 집단들, 이렇게 우리가 그 지역사회에는 공동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대에는 지리적 의미로서 지역사회보다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의 특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커뮤니티예요.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을 조금 기억하겠죠. 그 다음에 이건 학자들의 이름이에요. 더햄, 우리 지역사회 유형. 더햄이라는 학자, 그 학자의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의 크기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도 얘기했고, 정부의 행정구역도 얘기했고, 인구 구성은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구분하였고, 더햄이라는 그런 학자는 인구 크기 맞죠? 경제적인 그러한 그 영역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 그 지역사회는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경제적. 또 지역사회는 그 지역에 행정기관이 있어요. 정부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관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회 복지 공무원도 그 안에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부의 지역 행정구역을 지역사회에 포함했어요. 또 인구 구성 및 사회적 특수성 따라 같은 문화와 같은 그 사회적 특수성을 따른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얘기했어요. 이건 이제 던햄의 지역사회 유형에 따른 그 하나의 정의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또 우리 책에도 그 이런 내용이 있지만은 제가 보교재를 이제 활용해서 또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기회가 되겠어요. 지역사회 복지와 이렇게 실천 이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복지 개념은 지역사회 복지 커뮤니티 워크예요. 워크는 일이에요. 우리가 일인데 또 개별 사회 사업 지역사회에는 이렇게 개별 1대1도 이제 그 사회복지의 영역으로서 케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케이스워크예요. 집단은 그룹워크 2명 이상의 모인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커뮤니티워크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복지 사업 실천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이게 사회복지가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늘어나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시기마다 급변하게 변하는 그런 국제적인 정세 이런 거로 인해서 많이 이 사회복지의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가족 패밀리 워크 가족 워크 그 가족의 가 문제가 있는 것도 이제 사회복지에 상담을 해서 통해서 그 가족이 건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사회복지의 하나의 일환이고, 그 다음에 다문화 또한 우리나라에 또 여러 가지 핵가족으로 인한 1인 가족 또 노인 가족 이런 가족의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다, 포함되고 있다. 또 지역사회에 대한 공통적 정의는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실천 활동으로 지역사회 수준에서 지역사회 공동체적 문제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며 지역사회 주민의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해결하고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전문직, 비전문직 활동이라고 자칭하였다. 우리 교과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유형, 지역사회의 유형이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리적 영역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리적 커뮤니티, 지리적 영역을 구하는 사람들을 구성된 집합대, 또 지역성을 전제한 지역사회 개념을 부합해요. 또한 기능적 커뮤니티가 있죠. 기능, 생활 공간의 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체 관심이나 목적 등을 중심으로 한 형성된 사람들이 집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집합체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능적이라는 거예요. 지역성과 차원이 달리하는 개념이죠. 이건 경계성과는 좀 틀리는 거예요. 공동체적 의식을 더욱 개념적으로 포괄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는 여러 가지 형성된 사람들이 집합체이다. 가상 커뮤니티,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정보화가 많이 활달되고 또 어떻게 보면 미디어에 속한 모든 정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 소통하고 지금 여러분들 공부도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활용하는 커뮤니티가 발달되어 있다. 오프라인 조직의 겸하는 형태에 이용되기도 한다. 가상현실로 지금 모든 세계가 변하고 있어요. 또 SM 문자라든가 정보 처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사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핸드폰은 가장 세계에서 많이 활용하고 SM 문자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현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상화라는 그런 학자는 정상화라는 개념은 장애를 정상화를 얘기하는 정상.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개념은 장애를 경감시켜 정상에 가깝게 한다는 의미, 시설, 생활 조건을 사회와 비슷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 지역사회에는 정상이 아닌 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일들을 향상성,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케어하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의 이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브레크 밀크런 이론화라는 1950년 덴마크에서 지적장애의 부모회 운영에서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커뮤니티 유형의 새 영역 현실에서의 중첩되는 영향을 지닐 수 있다. 오프라인 기능적 커뮤니티, 여기서 오프라인 지리적 커뮤니티가 같이 하고 또 온라인 가설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지금 지역사회에 만연하게 존재하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내용으로는 일상 주연 단위로 정상 생활하는 리듬 확보. 주요 내용은 생애에 걸쳐 정상적인 발달 보장, 지적장애인 무인의 요구와 자기 결정의 존중, 남녀 양성이 있는 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 정상적인 경제적인 수준 보장, 정상적인 주환경 보장, 주민 참여, 지역사회 복지에 주민의 참여하는 핵심, 지역사회 주민은 지역사회의 욕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 또 여기 이제 지역사회 복지의 논의에서의 지역사회, 지리적 커뮤니티 혹은 지역 공동체, 기능적은 가상 커뮤니티 활동들도 특정한 지리적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지역의 지역사회 복지의 의지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이제 지리적 영역이죠. 지역사회를 지리적 커뮤니티로 이해한다고 해서 지역사회 복지의 논의의 폭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리적 커뮤니티의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능적 커뮤니티가 더 중요하다. 공동체적 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시설화. 탈시설화는 뭐예요? 그 시설에 복잡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수용시설에 보다도 지역사회에 모두 함께 사는 뜻을 가진 게 탈시설화예요. 사회복지시설의 격리 수용 방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비하고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시설에서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소규모 시설에서 서비스를 필요하는 대상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재가복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결코 가장 수급자, 노인의 집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편안한 복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자기의 모든 익힌 그런 수용 시설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활 물품을 가지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해준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탈시설화의
이렇게 복지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복지가 있죠. 방문 목욕이 있고 방문 요양이 있고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거죠. 이게 가장 탈시설화의 복지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문제가 있어요. 요양사의 수급에 대한 금액에 대한 문제가 있죠. 이렇게 자기 가족이 그 부모를 케어할 때 가장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인 범위보다 좀 못 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 이런 것들이 다시금 우리 사회복지 정책에서 수용이 돼야 된다고 이제 사회복지학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 재가나 지역사회 요보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원조하는 것. 그래서 영국에서는 1950년대 본격화되었고 1970년대 이후 영국에서는 관련된 사회자원과 서비스를 활용한 대상자들을 위한 역점을 두게 되었어요. 커뮤니티 케어 바이 더 커뮤니티 이렇게 역점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지역사회복지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면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 플러스 사회복지, 즉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복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커뮤니티 워크, 커뮤니티 소셜 워크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죠.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행복한 삶 혹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상태를 사회복지로 웰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웰빙, 웰피어, 평안한 웰피어가 이제 웰빙에서 나온 그러한 단어죠. 가장 편안한 상태, 아무 이상도 다 욕구를 만족한 상태가 웰빙이잖아요. 웰피어 이런 것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사회 구성원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노력이 있죠. 우리 사회복지의 업무는 이 사회가 다 웰빙, 웰피어, 편안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사회적 노력이다. 그 다음에 또 지역사회 복지 구성 요소를 한번 보겠어요. 주체는 기관이죠. 기관. 그래서 이제 그 기관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이 있고 일반 기관이 있어요. 민간기관.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가족, 그 다음에 종교단체, 이런 교회도 있고 민간을 비롯하여 정부의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스템을 가지고 주체가 되고 있어요. 객체는 누가 그 대상을 받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와 지역사회 사회 문제가 해당되고 있다. 객체를 하면 모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하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시민이 될 것이며 아니면 그 국민이 될 것이며 아니면 그 지역사회에 생활하는 사람들 모두를 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지역사회 복지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 주민이 사회통합이 뭐예요? 이념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정책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욕구를 만족감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사회통합이다. 재원은 지역사회 복지 활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돈이 있어야 그 사회복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이런 그 사회단체 아니면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복지법인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런 곳에도 다 복지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복지 지원금이 있고 또
같이 이용할 때에 이용금이 있어요. 본인 부담금, 이용금. 또 기부라는 게 있어요. 또 아니면은 그 개인이 또 각출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지역사회 복지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지역사회 복지 유형이 있네요. 잘 보겠어요. 지역사회 복지 접근 방법과 추진 주체에 따라 유형을 나눌 수가 있어요. 지역사회 복지는 접근 방법이 틀리죠. 제도적 접근, 전문적 접근, 사회운동적 접근, 후회적 접근, 지지적 접근. 또 추진 주체에 따라 공공 부분, 민간 부분, 영리 부분, 비영리 부분, 이렇게 그 조직 안에서 이렇게 지역사회 복지 조직 안에서 움직이는 복지 유형이 있다. 넘겨보겠어요. 또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의미가 있어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지역사회 플러스 실천이 뭐예요? 소셜 프로펙트죠. 실제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 내에서 실제로 사회복지가 찾아가서 움직이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실천이에요. 즉 지역사회 차원에서 혹은 지역사회를 접근 단위로 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 있다. 소셜 워크 프로펙트가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실천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와 봉사와의 그 개념이 좀 틀리다고 제가 말씀한 바가 있죠. 봉사는 그대로 봉사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전문가가 꼭 개입이 돼야 되고 전문가에 의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지고 가장 효과성을 토대로 해서 효율성이 토대로 해서 전달 체계가 확립되고 낭비 없이 그 자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실천이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이다. 꼭 전문적이 들어가야 사회복지는 전문이 누가 되겠어요? 국가에서 라이센스를 통하여 1급과 2급과 상급이 있어요. 지금은 상급이 없어졌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러한 전문가를 통해서 정말 실천 사회복지 실천이 가장 효율성과 효과성을 띤 그러한 지역사회 복지가 되어야 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지역사회 복지 특성을 하려면은 이제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 그래서 예방성 의미도 있고 종합성, 포괄성의 의미도 있고 연대성, 공동성의 원칙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성, 우리가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장 나타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치료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예방성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예산이 더 적게 든다고 그래요. 대개 예방성의 위주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나라들은 일본 또 미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장기간 그 정책을 세워놓고 예방성에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방성의 하나의 그 목적으로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의 여건 시설을 많이 해놓고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역사회 복지의 그 예방성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건강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복지의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제로 욕구에 맞는 복지 예산을 가지고 정말 그 하나의 그 낭비되지 아니하고 실생활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 예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방성, 사회복지 욕구나 또 해결되지 못한 생활 문제를 주민을 참여를 통해 초기에 발견하여 대응하는 것이 예방성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종합성, 포괄성,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그 지역사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낙후된 것이 있고 사각지대도 있으며 심지어는 요즘에 1인 그 노인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 노인들의 생활 환경을 측정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이러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그 노인들을 관리하는 그 노인 집적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포괄성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 종합성,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포괄성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연대성이 있어요. 공동성. 개개인의 사적 활동으로 해결이 곤란한 과제를 주민들이 연대를 형성하고 공통의 행동을 통해 연결한다. 연대성. 공동성. 우리 지역사회 안에는 개개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계속적으로 개인주의 또한 단독화 이런 거에 자꾸 변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연대성을 가지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행복한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는가 이것도 하나의 사회복지 과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필드에서 업무를 행할 때 연대성과 공동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그러한 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성, 지역마다 하나의 문화가 틀리고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지역마다 과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역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구역을 기초로 한 전개. 서울특별시와 어떻게 보면은 아니면 지역 이렇게 서울특별시 가까운 지역과 아니면 지방과의 모든 생활 영역이 틀리고 경제성도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맞게 생활권에 맞게 기초로 하여 전개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학자들의 견해가 나오네요. 학자들의 로스만이라는 그런 그 지역사회 실천 모형을 얘기한 로스만의 정의예요. 또 웨일과 캠블의 모델이 대표적이다. 로스만은 1968년에 제시한 3가지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 모형으로 우리가 모델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 지역을 낙후된 것을 개발하고 치유하고 생생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개혁, 사회개혁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실천 모델보다도 하나의 사상이나 아니면 사회 계몽에 그런 가까운 소셜 프레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사회 계획,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게 하는 이런 계몽 사상도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행동,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잘못된 생각,
편향된 생각, 이런 것들이 왜곡된 생각,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사회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소셜 섹터라는 것을 도와주고 이런 사회 행동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론적 배경과 또 실천적 배경을 합해서 상담도 하고 아니면은 그 치료도 하는 그런 치료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한 예로는 그 알코올 중독자들 프로그램을 짜서 그 알코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러한 것들이 사회 행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지역사회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소셜 섹터라고 하겠어요. 액션, 섹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유형이에요. 유형, 목표. 여기 모델 A, 모델 B, 모델 C. 그래서 모델 A는 지역사회 개발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모델 B는 계획, 사회 계획이 무엇인가, 또 모델 사회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잘 깨닫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 대한 전제는 여기 지역사회 개발은 사회관계적 부족, 또 민주적 문제 해결 능력 부족, 또 다양한 사회 문제 있고 여기 행동은 불이익 주민들의 고통, 사회 불안, 결핍, 불평등이 있고 변화의 전력은 함께 모여 이야기해보자. 여기는 진상을 파악하여 논리적인 조치 강구하자. 기회, 억압자를 분쇄하기 위해 규합하자. 변화 기법, 합의 의식 교환 토의, 또 합의 혹은 갈등 정면 대결 실력 행사 협의. 또 여기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한번 보겠어요. 조종자의 역할, 조성자의 역할, 격리자, 조종자 이런 역할이 있고, 또 진상 수집 및 분석과 프로그램 실행과 촉진자, 실질을 행할 땐 이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겠죠. 여기 모델에는 옹호자, 행동과 중개자, 협의자가 있다. 그 다음에 변화, 매개체, 과제, 지향적인 소집단 간의 합리적 조정, 공식 집단 조정, 자료 조정, 대중 조직 조정, 정치 과정 조정 이렇게 로스만의 지역사회 유형에 대한 구분을 한번 우리가 해봤어요. 8-1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도 있네요. 권력에 대한 견해, 공동 노력 합의자, 전문가 후원자, 고용자, 수정되어야 할 외부 행동 표적, 클라이언트의 체계의 경계, 모든 지역사회 혹은 지역사회 내 특수지역 일부 계층, 일부 지역사회, 집단 간 이해관계에 대한 전체는 상호, 조화, 협력자, 설득이나 대화 가능, 또 실용 문제 해결, 조화 불가능, 입법이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클라이언트 집단에게는 잠재를 가진 주민, 소비자, 체제의 희생자를 이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클라이언트의 역할, 참여자, 소비자, 수혜자, 고용인, 성원, 수익자 이렇게 우리가 그 지역사회 로스만의 모델을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복지가 무엇인가 실천 기술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어서 이제 지역사회에 대해서 더욱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